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와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욱 멘토입니다. 오늘 제가 면도를 안 했습니다. 좀 바쁘게 차트를 좀 보다 보니까 면도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좀 터프해 보입니까? 터프해 보여야 되는데 좀 지저분하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터프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스갯소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리가 조금 많이 흔들리는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심리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지금 현재 구간을 잘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는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www.cntv.co.kr 이쪽에서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올려주시면 그 어떤 것이든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게 된다라면 우선 시장,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래소 시장이죠. 16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쪽에서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왔죠. 동시호가 상황에. 그 흐름들에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었습니다만 시간 외 장외죠. 장외 거래로 보게 된다라면 결과론적으로 약 16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3조 원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2000포인트 언저리대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먼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여전히 비추세 구간입니다. 비추세 구간인데 과거에 큰 틀을 좀 보게 된다라면 2010년도 때 2200짜리대를 찍고 난 이후에 지금 여전히 꾸준하게 즉 저항자리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반대로 저점 라인대를 쭉 이어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 때보다는 이제 비추세 구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요 자리대에 갭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지난주 화요일날 1880대까지는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대가 밀렸단 말이에요. 2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만약에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 하더라도 1960선 부분 요 자리에도 하나 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1차적으로 적게 밀리면 1980대, 2차적으로 많이 밀리면 1960포인트대 부분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80포인트대를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종가상 어찌됐든 간에 2000포인트를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바로 다음 날에 회복을 시켜놓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엔 지수는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박스권역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종목별로 보게 되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략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ELS 낙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화학 쪽, 그리고 조선, 그 다음에 정유 쪽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락 없이 이 세 개 섹터는 다 밀려내왔습니다. 좀 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금일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 아직까지 7월달까지는 좀 멀었습니다. 즉 7월달에 만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벤트가 있었죠. 해외에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이 횡보에 대한 시간들이 7월 달까지도 연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지루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겠죠. 최근 이 오늘 같은 경우의 흐름들을 좀 본다면 삼성전자가 또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튀어나왔었냐면 삼성 에버랜드를 연내 상장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생명, 제일모직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엔 이슈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이 하반기 쪽으로 이어진다라면 차별화는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거래 대금 자체도 상당히 좀 적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 이제 서서히 거래 대금이 조금 늘어날 말동하고 있죠. 4조 원대가 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 5조 원대가 넘어섰었고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4조 원대를 훌쩍 뛰어넘었었죠. 약 한 4조 8천억 가까이 이 거래 대금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들입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어야 그 대금이 증가가 돼줘야지만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이 씨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대박 플러스 시즌2 화요일 프로그램을 좀 보시게 되면 아마도 저점 라인대를 깨지게 되면 530선까지도 밀렸다가 올라올 겁니다. 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우선 보게 되면 추세 라인대가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렇게 되면 보통 이 이탈된 가격 폭만큼 밀려 내려오는 게 주가의 습성입니다. 마디 매매를 통해서 좀 배웠었죠. 그럼 요 폭만큼 밀려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대의 저점 라인대가 약 530포인트가 됐겠죠. 그러면 이 자리대를 지금 언더슈팅이 나온 이후에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줬단 말이에요. 또 다른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과거에 한마디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폭만큼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이 폭만큼 빠진다고 하겠죠. 밀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디의 목표치를 하락폭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폭의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약 61.8%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럼 결국에는 이 폭만큼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저점이 이탈됐기 때문에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온다라는 부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요 자리대, 즉 530포인트 자리대가 마디에 대한 하락폭의 목표치가 될 것이고요. 그 나머지 자리대는 언더슈팅 자리대를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요 마디까지 좀 보셔야 돼요. 요 마디에서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죠. 밀리면 1차적으로 요 하락 N자형으로까지 함께 빠집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약 528포인트 정도 되죠. 그러면 530포인트대에서 528포인트 자리대에서는 나름대로 하락에 대한 마디 자리대가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동평균선을 보더라도 경기선이 좀 앞에 있고요. 241선이 있죠. 또 하나는 주구장창 매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수급에 대한 변화가 나왔었죠. 어떤 부분들이죠?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금일 외국인 쪽에서 200억 이상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다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약 544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만기일 전후로 해서 보게 되면 약 540포인트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만약에 다음 주 만기일날 만기주에 이 526포인트짜리 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상당히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면 500포인트대 초반권역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일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530까지 일단 찍었어요. 찍었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여기서 저점이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는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역으로 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510포인트대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 결국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외국인 쪽도 매도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밀릴 폭은 51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 포인트를 좀 잡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이 괜찮은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왔거든요.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특히나 개별주들 같은 경우 이따가 시간이 남을 때 예를 좀 드릴 거지만 개별 종목군들 중에 추가 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중소형 종목군들은 리스크 라인대를 확실하게 잡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포인트로 맞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지난 종목 AS를 좀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손절 나간 종목부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비코전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아비코전자를 좀 보게 된다라면 3.8%의 손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매도가 됐는데 이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AS를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죄송하다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6,000원대까지 약 20%가 넘는 수익이 났다가 다시 제자리대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는 흐름들,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크게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 이 5,180원 자리대가 종가인데요. 5,180원에서 5,000원 부근대까지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실리콘웍스입니다. 자, 실리콘웍스도 보시게 된다라면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박스권역입니다. 박스를 넘어섰죠.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 갭까지도 메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LG에서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LG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SK가 하이닉스를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듯이 이 실리콘웍스도 LG 쪽에서 인수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시너지 효과를 좀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면 2분기 실적은 뭐 조금 부족하고 3분기 때부터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 리포트 믿지 않습니다. 리포트 믿지 않고 데이터를 먼저 놓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기술적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차트에 대한 모습이.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네요.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결론은 보유로 해보는 전략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금일 4%, 이번 주, 지난주 말부터 해서 좀 밀려 내려왔는데요. 21선을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지금 제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린 게 12만원 이하권역에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자, 일단 12만원 이하권역에서 좀 매수를 했으니까 만약에 12만원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관망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대가 61선인데요.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많이 밀리면 아마 11만원 언저리까지 다시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즉 큰 박스권역을 좀 그릴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12만원 자리대를 지지해 주느냐, 즉 61선 자리를 지지해 주느냐, 요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바이넥스가 있죠. 자, 바이넥스를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삼성과 이 에버랜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바이넥스도 조금 움직였습니다. 약 6%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바이넥스도 이 삼성 쪽, 이 바이오 쪽과 협력 관계를 좀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좀 괜찮은 흐름들이 전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정배열, 완전 정배열 자리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월봉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정배열 초입 구간이죠. 그리고 주봉을 보시더라도 주봉 마찬가지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엔 상승을 하게 된다면 7,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다산네트워크스죠. 자, 다산네트워크스도 보시게 되면 61선 라인대 지지해주고 있고 240 라인대, 요 자리대는 6,000원에서 5,900원 이 자리대는 좀 강한 지지 라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와줬었는데 이 자리대, 즉 과거 작년 9월달, 10월달에 형성되어 있던 이 자리대가 저항대로 작용을 해서 다시 밀려 내렸습니다. 일정 부분은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5,900원 라인대에서 6,600원대 이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지만 나름대로 이 해외 시장 쪽에 호응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포인트를 맞춰보게 된다라면 일단 보유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 제 포트폴리오 AS를 좀 진행을 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정재훈 멘토의 믿고 쓰는 마디매매 시즌2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반기에 대한 전략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통된 달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기 전에 칠판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이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가 있었죠? ELS 부분들이 있었죠? ELS 부분들, 지금 원금 비보장형 있죠? 원금 비보장형이 언제쯤 만기가 도래된다라고 했었죠? 7월경에 마무리가 좀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 부분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유동성 부분은 중국 쪽, 그리고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쪽이 있었죠. 특히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본 쪽이었었습니다. 이 일본 쪽에서 정책을 내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 7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는 얘기는 6월 달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연말 정도에 한 번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있었고,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 쪽이었었죠.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인데, 중국에 대한 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 발표가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맞춰드렸을 겁니다. 그게 바로 7월 달에 포인트가 좀 맞춰 놓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엔 하반기로 갈수록 유동성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중국 시장의 지표가 나름대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시장은 조금 더 좋아질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하반기 그 대응 전략 부분들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펀드 환매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 때부터 펀드 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ELS 낙인 부분들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ELS가 7월 달에 만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섹터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화학이 있었다고 그랬죠. 화학이 있었고 정유 있었고 조선이 있었다 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죠? 제일 많았던 종목이 화학 쪽에서는 롯데케미칼이요, 정유 쪽에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S-오일, 그다음에 조선 쪽에는 현대미포나 이런 종목군들 현대미포가 아니라 현대중공업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지금 대우조선해양 금일 7% 급락 나왔습니다. 만약에 락인 구조가 들어오게 되면 한번 급락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쪼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 받는 겁니다. 왜? 바닥은 누가 만든다고 그랬죠? 기관애들이 만든다고 했죠? 기관애들이. 그 기관애들이 ELS는 로스컷 규정에 의해서 로스컷을 때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급락이 나오게 되면 매수에 대한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지는 부분들은 한 번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급락이 나오면 이제 받아주는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매수가 있었죠. 지난주에는 외국인들 매수에 대한 유입들, 일본 쪽과 중국 그리고 이 12쪽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뭐 시장은 괜찮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죠. 2000포인트 언저리대에서 지금 매수한 금액들이 3조 원이 넘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장장 16거래일 연속적으로 거래소 시장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쪽에서는 서서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종목군이 다 안 올라가요. 그럼 뭐죠?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차별화 속에서도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상의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것들 섹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보면 철강 쪽 같은 경우는 비철 쪽이지만 고려 아연 같은 거 괜찮고요. 그죠? 그 다음에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 화학 쪽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나마 좋은 게 SKC 정도? 요 정도밖에 없을 거고, 조선 쪽엔 그나마 제일 좋은 게 현대미포조선, 그죠? 이런 종목군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IT 쪽에서는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거, 자동차 쪽에서는 뭐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위아 이런 정도란 말이죠. 결국엔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 종목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지난 시간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뜬금없이 독일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독일 시장이 월봉입니다.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고 있습니다. 9,957.87 찍었고 어저께 음봉 나왔습니다. 음봉 나는데 월봉상 보게 되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요 마디폭만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후반부 보게 되면 요 폭만큼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다른 거 일봉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죠?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디로 따져보더라도 요 폭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폭만큼 올라가게 되면 대충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더 올라갈 자리대가 남아있다라는 얘기겠죠.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올라갈 자리대는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자, 유로존, 유로 국가, EU, 유럽 쪽의 국가를 보게 된다라면 유일하게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을 활용하는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제조업 국가로서의 국가를 좀 종속시키고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독일 쪽을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출구 전략을 구사를 해 나가고 있고 지표가 나름대로 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유로존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피구스 국가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좀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독일 증시를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 좀 유사합니다. 즉 선진 지수하고 우리나라 지수하고 상관계수를 좀 보게 된다면 일로 갈수록 확률, 이 관계가 좀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 독일 닥스 30 시장이 지수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독일 증시가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상관계수가 가장 우리나라 지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조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괜찮은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뭐가 있었죠? 주택 지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약간 이 주택 지표가 꺾이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자, 파란색 선이 모기지 금리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좋지는 않은데 일정 부분 박스권역으로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모기자 이 신청자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바닥을 탈피를 해 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침체로 다시 또 꼬라박는 게 아니라 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을 지키고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서서히 바닥을 탈피 시도가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엔 미국에 대한 지표도 이렇게 썩 나쁜 모습들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서프라이즈 지수와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는 바닥을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어느 국가의 서프라이즈냐면 G2 국가입니다. G2 국가면 어디죠? 중국과 미국이거든요. 중국 지표가 나름대로 괜찮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중국 지표도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표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지표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바닥을 다지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외국인에 대한 누적 순매수 대금까지도 서프라이즈 지수와 동행을 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 누적 순매수에 대한 금액들이 늘어나고 있죠. 5월달, 특히나 5월달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2000포인트 언저리에 3조 원이 넘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표가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없다라는 얘기일까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 추이를 보더라도 5월 달에 바닥을 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이러니하게 보게 되면 2012년도, 2013년, 14년 보게 되면 2013년도는 조금 늦게 하반기 때 바닥을 턴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턴을 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턴을 해 나갑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신문에 나온 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미국에 대한 GDP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향했습니다. 상향했다라는 얘기는 좀 더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할 수 있는 폭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은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우리나라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하향하더라. 즉 EPS 증가치가 계속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실적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였죠. 근데 이제는 처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제 1분기 때 실적이 제일 안 좋게 나오고 이제는 서서히 돌아서는구나, 바닥을 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기별 순이익 증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1분기 때, 작년에 보고 1분기 때 돌아섰다가 이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여기에다가 중국 지표도 괜찮게 나오고 유로존 쪽에서도 괜찮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겁니다. 왜? 중국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고요. 유로존 쪽에도 나름대로 많은 쪽을 차지하고 있죠. 신흥국 쪽도 많이 하겠지만 선진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미국과 유사할 만큼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자, 한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죠. 상반기와 하반기가 있습니다. 그죠? 상반기와 하반기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상반기 때를 좀 보게 된다면
좋았다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보게 된다라면 바닥을 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도 7월 달이에요. 이것도 7월 달. 7월 달에 뭔가 큰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아마 7월 달부터 급등이 나올까요? 아무튼 큰 이슈나 이벤트 거리가 있는 것들이 7월 달에 많이 잡혀 있다라는 얘기들,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안 좋은 얘기라거나 이런 부분들, 안 좋은 얘기들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좋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시장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그러한 일들이 썩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2000포인트대에서 언저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들은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돌아서게 된다라면 경기 민감주들, 즉 굴뚝주들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옛날적인 이 방식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종목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우량주이기 때문에 물려 있어도 언젠가는 올라올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생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잠깐 차트 보기 전에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요, 2014년도에는 자산 증식에 대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에 대한 부각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자금들도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겠죠. 또 하나는 경기 지표에 대한 개선들로 인해서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즉,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환율 수혜주를 정말로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외화부채가 많은 주식군들, 종목군들이겠죠. 외화부채가 많이 있는, 특히나 달러로 많은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기업들, 특히나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하반기에는 좀 포트를 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슈와 이벤트가 있는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의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부분들은 환율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거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하림홀딩스 보십시오. 안 빠지죠? 실적도 나름대로 좀 좋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자,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된다라면 1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실제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 또 하나, 근데 여기서 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결 기준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나오지라는 부분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럴 때 방법은요, 인터넷을 들어가세요. 이렇게 인터넷을 들어가서 다트를 칩니다. DART 딱 치고 엔터를 치면 화면이 나오거든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딱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하림홀딩스를 검색해 보세요. 하림홀딩스 검색하게 되면 여기에 딱 나오죠. 분기 보고서. 이걸 클릭합니다. 이걸 클릭해서 딱 보게 되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라면 이렇게 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쭉 늘려서 보게 된다라면 영업 매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비슷비슷하게 나왔네요. 그죠? 작년 1분기하고 지금하고 비슷비슷하게 나왔죠. 영업이익 보세요.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18억이 나왔습니다. 180억 정도 나왔네요. 근데 226억으로 나왔죠.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당기순이익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원인을 보니까 관계 기업의 손익,
즉 손실을 본 자회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하림이라는 이 하림홀딩스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다 아실 겁니다. 내수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한 번 더 다른 종목 한번 봐볼게요. 자, 팜스토리 한번 볼게요. 아니다, 이지바이오를 좀 보죠. 자, 이지바이오라는 기업을 한번 보세요. 분기보고서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자, 요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매출액은 비슷비슷합니다. 매출액은 그죠? 근데 영업이익 한번 보세요. 작년에 2억 원 적자였습니다. 영업이익. 근데 올해는요. 올해 1분기는요. 250억 가까이가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무슨 이유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당기 순이익을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65억 원의 적자였어요. 올해는요, 87억 원 가까이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이 얘기는 워낙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수입을 했을 때 더 싼 가격으로 해놓을 수 있고 자회사들의 실적이 나름대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겁니다. 하반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공시정보 시스템을 필히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포트폴리오 상담 이후에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됐네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목소리가 상당히 밝으시네요. 아, 예.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 포트폴리오를 제가 좀 보면서 화면을 통해서 나갈 거예요. 좀 확인 좀 해보세요. 맞나?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넥센타이어 15,800원에 20%고요. 네. 다음은 계양전기 3,450원에 20%. 그 다음 코다코 2,895원에 20%, KMW 19,930원에 10%, LG화학 444,920원에 10%, 마크로젠 45,780원에 10%, JW 중해제약 13,900원에 10%. 틀린 거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뭘까요? LG화학에. 네. 이상하게 지금 화요일만 되면 포트 종목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상하네요. 자,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포트를 잘 꾸리셨어요, 어머니. 보니까. 그랬어요. 네, 일단 잘 꾸리셨는데, 네. 여기서 가장 골치 아픈 게 어떤 거세요? 그거부터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골치 아픈 게 LG화학이죠. 그죠, LG화학. 네. LG화학이 제일 골치 아프실 거예요. 그죠? 네. 44만원짜리 때 매수하셨어요. 그죠? 그걸 한참 그냥 네. 계속 빠져 사서 네. 이렇게 그죠? 물정리도 안 하고 그냥 나눠버렸어요. 자, 그러면 예. 이거를 뭔가를 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일단은 지금은 LG화학 그래, 같은 경우는 뭐 손절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네, 일단 보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일단 3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 네, 30만 원은 기본으로 올라갈 거니까 예. 일단은 그냥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음. 그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좀 생각하셔야겠죠. 자, 네, 그럼 얼마 정도 매수에? 그렇죠. 예. 그걸 하게 되면 지금 주식이 100%세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어떤 거 자르실 건데요? 생각은 해보셨어요? 고민이 되시죠? 지금 넥센타이어가 네. 지금 근처 다 와 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손실 보다가 그러니까, 수익 예. 보니까 탁 자르고 그거 딱 추매하시려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네. 돈이 여유가 되면은 네. LG화학을 좀 매수 단가를 낮춰놓으면 네. 어떻겠네 싶어가지고.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시간이 예. 많지 않으니까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넥센타이어는요, 네. 일단 보유를 좀 하세요. 일단 보유를 하는데 목표가를 제가 크게 잡아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포트를 좀 네. 다시 꾸려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보유를 하시고 목표가는 한 16,000원 정도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요 정도. 16,000원 정도, 16,000원에서 16,5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예. 나름대로 좀 저항 자리대로 부딪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끊어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계양전기가 있어요. 예. 계양전기는 그냥 가지고 가세요. 아, 그냥. 네,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3,450원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죠? 3,450원이니까 일단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4,200원 정도 때까지 기본적으로 갈 거예요. 네. 이 정고점 자리대죠? 네.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4,500원에서 5,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숨겨진 전기차 수혜주예요. 아, 숨겨진 예, 예.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세를 태워가지고 가시고, 예. 만약에 뭐 61선이 이탈되게 되면 그냥 다 익절 처리해버리시고요. 아, 60일선 이탈되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60일 자리대가 3,560원 정도란 말이에요. 예. 일단 비중이 20%시니까 예. 4,200원 정도가 올라가게 된 절반 정도 줄여주세요. 차익을 해주시고, 네. 나머지 물량만 추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코다코가 있어요. 네. 코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이게 2,89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거의 2,900원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 종목은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그럼 이 종목을 매도를 하시고, 그러면은 현금이 이제 20%가 남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네. KMW가 있죠? 네. 이 KMW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KMW가 안 올라갈 것 같습니까? 네? 다시 한 번만. KMW가 목표치, 이거 매수 가격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당분간 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9,000원짜리대가 네. 지금 이 박스 상단권역이거든요. 예, 예. 지금 19,000 거의 2만원짜리대에 있는데 예.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2만원 언저리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 바로 매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 일단은 박스 상단권역이 19,000원짜리대에서부터 19,000원대 후반대까지거든요. 예, 예. 그 자리대에서는 그냥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뭐 단가를 낮춘다든지 하지 마세요, 이건. 아, 그건 예, 이거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매수가 부근에 오게 되면 일단 매도하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을 했으니까 다음에 마크로젠이 있어요. 예, 예. 마크로젠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예. 4만 거의 뭐 6,000원짜리 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45,780원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61선을 이탈했거든요. 예, 예. 이거 많이 빠지게 되면 3만원대 중반권역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아, 마크로젠이. 네. 일단은 저항 라인대가 한 39,000원짜리 대가 좀 있긴 있거든요. 지지 라인이. 예. 근데 이거 깨지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35,000원짜리 때까지는 빠질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예. 마찬가지로 그냥 39,000원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41,000원에서 2,000원 요 자리 오게 되면 일단 예. 매도를 하시고 일단 현금을 좀 만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42,000원 2,000원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제 JW 중에 제약이 있죠. 네. 그죠? 네. JW 중에 제약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추세는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예. 살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하단자리 때 딱 부딪히고 있어요. 요 17,000원, 16,500원 요 자리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선 18,000원대 중반이에요. 18,500원. 이 예. 자리 때는 뚫고 넘어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요 자리 때가 오면 일단 이 종목도 일단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
18,500원 정도 가면 네네. 매도. 예.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게 되면, 자, 결론을 내려드리면, 코다코 매도, KMW 매도, 그 다음에 예. 마크로젠 매도, JW 중에 제약 매도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럼 40%의 비중이 남죠? 예, 예. 그죠? 40%의 현금 비중이 남고, 그 다음에 한 종목을 또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한 50에서 60%의 현금 비중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서 LG화학을 추가 매수를 하셔야겠죠? 네. 그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나니 한번 눌릴 거예요. 네. 한번 눌릴 거니까 25만 한 5천원짜리 때 있죠? 네. 25만 5천원짜리 때 이하권역으로 약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좀 해주세요. 10%만, 예. 네, 10%. 그럼 뭐 25만 5천 원 밑으로 해서. 네, 25만 5천원 밑으로. 예. 네, 그 정도에서 10% 정도를 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예. 이게 아마도 약 한 35만 원짜리 때까지는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보니까 좀 중소형주들을 하시면 좀 안전한 종목군들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 제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골랐는데. 네. 그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군들 좀 봐야 되잖아요. 예, 예. 삼성생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시죠? 예, 예. 삼성생명. 예, 예. 10만원 이하권역으로는 그 종목도 조금 살보시고요. 아마도 이걸 왜 사냐면, 7만 원 밑으로, 예. 10만원. 10만 원? 네, 삼성생명이, 예. 잠시만요. 자, 삼성생명을 좀 보시게 되면, 10만 3천원에 끝났어요. 10만 3천원에. 예, 예. 근데 10만원 정도부터 분할매수 하시게 되면, 네. 삼성전자 이슈가 있죠? 그죠? 네네. 삼성 에버랜드도 있고, 삼성 SDS도 있고, 연내상장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지배구조 변화가 되면 삼성생명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포트를 채우시고요. 삼성생명. 예,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 예. 나머지 현금을 좀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 종목군들을 좀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중에서 중소형주를 좀 보시게 되면 예. 저는 이지바이오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지바이오, 예. 네, 많이 올랐거든요. 예. 많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매수를 하시냐면 올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예, 예. 2분기 실적도 꽤 좋을 거예요. 1분 차트 보시면 되게 많이 올랐죠? 그죠? 네. 네. 1분 차트 보시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월봉 네. 차트 보시면 이제 바닥 탈피예요. 이제 바닥 탈피를 하는 아. 구간이거든요. 월봉 차트 이거 안 보이시나요? 여기 네, 보이시죠? 예, 예, 예.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예. 이제 시작이에요. 아, 많이 올랐는데도, 1분분 많이 올랐는데도. 그렇죠. 월봉은 이제 시작이고 올해 1분기 실적이 겁나게 좋았다니까요. 2분기 실적 더 좋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눌림목 주면 네. 6,650원에 마무리가 됐죠? 아마도 네. 한 6,000, 만약에 그 다음 주에 옵션 만기를 하고 하게 되면 한 6,2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 눌림 줄 거예요. 예. 그때 한번 사보세요. 아, 다음 주에. 네네. 아시겠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포트를 꾸리시면 종목도 조금 압축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하반기 시장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포트 꾸리시면.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좀 참고하셨고 대응 잘하세요. 예, 아유, 그리고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시 보기를 보시거나 아니면 예. 서울경제에 다시 좀 전화 주세요. 마음에 예, 안 예. 든다고.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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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화요일만 되면 불만입니다. 상담 전화가, 이 상담 포트가 좀 많아가지고 자세하게 좀 해드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신차에 대한 수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 신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중국 시장에 대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연평균 16% 가까이 성장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그나마 증가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7%에서 6%대 성장을 좀 지속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타이어를 만드는 고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다는 거, 수입을 싸게 해올 수 있다는 얘기겠고, 원재료의 투입 가격도 계속적으로 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승용 타이어, 매점에 대한 추이가 많이 1분기 때 늘어났습니다. 거의 2,500개 가까이 늘어났죠? 결국엔
제안해드릴 종목은 한국타이어입니다. 매수 포인트를 61,500원에서 6만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7,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바빴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차근차근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